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현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1억 언저리로 살 수 있는 수입 SUV를 준비했습니다. 전부 브랜드를 대표하는 대들보 같은 존재들이고요. 성향도 다르고 개성도 강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가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각각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장파형로와 벨지안로, 좀 불규칙한 노면 상태에서 자동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승차감, 그리고 이 자동차의 구조, 실내 인테리어가 얼마나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었는데, 일단 약점을 보인 모델도 있고 굉장히 의외로 강점을 보인 모델들도 있었어요. 먼저 지프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이런 불규칙한 노면, 오프로드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자동차잖아요. 그런데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장파형로를 지날 때마다 이 B필러 쪽 문짝이 붙어 있는 부분에서 삐그덕거리는 잡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운전석 쪽, 그리고 보조석 쪽, 왼쪽 오른쪽이 전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조금 납니다. 이게 오프로드 달리는 브랜드가 이렇게 차체를 좀 허술하게 만들어도 되나? 자, 어쨌든 신형 그랜드 체로키는 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이런 벨지안로에서도 좀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차체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시트는 상당히 편안합니다. 엉덩이를 콕콕콕 막 쑤시진 않아요. 다만 몸이 조금 튕겨져 나갈 뿐이지 이 시트는 몸을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닦여져 있는 이 장파형로에서 자동차의 모션은 꽤나 훌륭했습니다. 자, 볼보 XC90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모델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꽤나 독특한 볼보만의 리프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장파형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통과하기도 했고, 실내에서 어떠한 잡음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상당히 고요하고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벨지안로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리프 스프링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인지 이 울퉁불퉁한 벨지안로에서는 조금 신경질적인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벨지안로에서는 차이가 조금 느껴집니다. 지금 제 목소리까지도 지금 조금 떨리고 있거든요. 바이브레이션이 살짝 걸려 있는데 통통통통 튀는 느낌들, 이런 부분이 좀 크게 느껴지고 진동을 빠르게 잡아주는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이 대구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의 벨지안로가 다른 벨지안로보다 조금 격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변별력을 찾아내기 좀 어렵기도 했었는데, 이 폭스바겐 투아렉 같은 경우는 컴포트 모드가 일단 따로 있었고 에어 서스펜션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델 중에서는 이 벨지안로를 가장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벨지안로를 지날 때 큰 충격들은 어쩔 수 없이 실내로 조금 들어오는데 잔 진동들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타이어도 가장 얇은 편인데 이 에어 서스펜션 덕택인지 벨지안로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장파형로에서도 어떠한 소음도 발생하지 않았고 매끄럽게 넘어가는 능력도 꽤나 우수했습니다. 투아렉이 확실히 이 컴포트 모드에서 롤이 어느 정도 느껴지긴 하는데 꽤나 부드럽습니다. 자, GLE는 역시 벤츠는 벤츠였습니다. 이 기본적인 자동차의 거동, 그리고 움직임, 그리고 승차감에는 시트도 한 요소를 할 텐데, 일단 편안함들에 있어서는 벤츠는 일단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GLE는 이제 디스플레이도 크게 붙어 있고 옆에 송풍구도 플라스틱으로 붙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유독 심하게 소음이 많이 나기도 했었고, 이렇게 인테리어 트림을 꾹 일단 눌러주면, 꾹 눌러줘야 돼. 꾹 눌러주면 소리가 덜해요. 이 장파형로를 지날 때는 뒤에 시트에서도 서로 이제 부대끼는 소리들이 좀 많이 들리기도 했어요. 그런 소음들을 제외했을 때는 자동차의 승차감, 모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아렉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 그리고 시속 100km에서 완전히 멈춰 서는 데까지 소요된 거리, 절대적인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동차들은 절대적이지가 않죠. 파워트레인도 전부 다르고 성향도 전부 다른 자동차들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참고치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아렉 같은 경우는 R라인 모델이기도 하고 디젤임에도 배기량이 높고 기통수도 많기 때문에 출력적인 부분에서 좀 우위를 차지했었고, 그래서 제로백도 무지하게 빨랐고, 그리고 멈춰 서는 거리도 짧았습니다. 디젤 6기통이고요, V6. 그래서 디젤 엔진 특성상 이 최대 토크가 굉장히 강력한 편이에요. 최고 출력은 공교롭게 그랜드 체로키와 286마력으로 동일하거든요. 근데 최대 토크 차이가 거의 30kgm 정도 나거든요. 투아렉은 최대 토크가 61.2kgm예요. 일단 테스트하는 모델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무엇보다 제로백이 꽤나 기대가 되거든요. 회전수를 좀 높이고, 이 펀치력은 이 디젤 모델에서 나오는 굉장히, 6.48초 나왔습니다. 이제는 단종되긴 했지만 V8 엔진이 들어갔었던 디젤 투아렉, 그 차는 제로백이 4초대였거든요. 4초거든 초반대였는데 V6 모델도 뭐 이 정도면 꽤나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3.8m) 33.8m가 나왔습니다. 투아렉 같은 경우는 이 R라인 모델의 이제 6피스톤 브레이크 시스템, 캘리퍼도 유달리 크고 도색이 잘 안 돼 있을 뿐이지 좀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 누가 봐도 이 차가 잘 달릴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잖아요. 오히려 조금 더 풍요롭게 여유롭게 달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뭐 제로백도 가장 느렸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 멈춰 서는 거리, 자동차의 성격과 상관없이 안전과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브레이크 성능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최고 출력은 286마력, 최대 토크는 35.1kgm예요. 흥미롭게도 이 차는 일단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3.6L V6 가솔린 엔진이고요. 시속 60km까지는 빨라요. 3.7초. 이 90에서 100 올라갈 때 살짝 힘겨워합니다. 8.48초, 계속 8초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스트하고 있는 모델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속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9m. 39.5m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었는데 의외였어요. GL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무겁잖아요. 그리고 전 그 무게만큼 전기 모터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꽤나 빠릅니다. 그리고 멈춰 서는 것도 꽤나 일정했고요. 그리고 그 수준도 이 비교한 차들 중에서도 꽤 높은 편이라서 확실히 벤츠가 그래도 기본기는 잘 갖추고 있구나. 전기 모터가 한 13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40kgm 정도 되거든요. 꽤나 이 강력한 전기 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분명히 받을 텐데, 대신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엄청 무거워져요. 그래서 자동차가 2600kg을 넘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인 출력이 한 300마력 정도 되고 최대 토크도 좋은 편이고, 제조사가 밝히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한 시간은 6.9초 수준이거든요. 과연 6초 갈 수 있을까? 6.96초 나옵니다. 자, 완전히 멈춰서는 데는 35m.
자, 두 번째도 35.6m가 나왔습니다. 다만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감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1부터 10까지라고 한다면 한 4, 5까지는 쑥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기존에는 한 2, 3 정도부터 어느 정도 담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담력이 사라지고 이 중간 부분 4, 5 정도까지는 페달이 쑥 들어갔다가 그 다음부터 제동력이 발생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XC90 이 2.0L 4기통 굉장히 작은 엔진. 벤츠도 2.0인데 여기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가 이제 큰 게 붙었는데 여기는 이제 고작 마일드 하이브리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일단 내연기관 엔진의 출력을 상당히 높여놔서 출력도 출중했고, 이 무엇보다 멈춰서는 제동 성능에 있어서는 꾸준함도 유지가 되고, XC90 플래그십 모델 덩치 큰 SUV지만 2.0L 4기통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300마력, 최대 토크는 32.7kgm예요. 자, 일단 제로백을 측정해 보죠. 좀 시원시원한데 소리가 7.56초가 나왔습니다. 7.56초. GL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9초 정도 나오는데, 그 차도 2.0L 엔진인데 그 차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란 말이죠. 33.5m가 나왔습니다. 자, XC90은 오늘 테스트하고 있는 모델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가벼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멈춰 서는 것도 조금 잘하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엔 32.3m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꾸준하게 이 32, 33 이 정도로 일정한 제동거리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절대적인 테스트를 했지만 절대적으로 자동차 순위를 매기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콘과 콘 사이의 거리는 22m였고요. 좀 비교적 여유롭게 슬라롬을 시도해 봤습니다. 최고 속도, 이 한계 속도는 시속 80km 정도라고 예측을 했고요. 일단 테스트 주행할 때는 시속 75km 정도까지만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속 75km까지도 도달하지 못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지프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시속 75는 물론이고 시속 70까지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냥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알아서 브레이크가 쑥쑥쑥 밟혀가지고 제대로 주행을 하지 못했고, 60km 정도로 먼저 슬라롬을 진행해 볼게요. 아주 가뿐하게 넘어가고요. 자, 속도를 조금 더 높여 보겠습니다. 자, 시속 70 정도고요. 70으로 들어갔고 궤적이 상당히 커집니다. 차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가속 페달을 계속해서 밟게 되니까 일단 차체 자세 시스템이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입이 꽤나 강력하고 급작스럽기도 합니다. 75 정도로 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가 브레이크를 밟네. 이거 지금도 지가 브레이크를 밟고요. 사실 이렇게 자세 제어 시스템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아도 이 차가 충분히 반응을 해줄 것 같거든요. 자세를 잡아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아렉도 사실은 아쉬운 게 가지고 있는 성능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역량은 훨씬 더 뛰어난데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이 너무나 보수적이었습니다. 투아렉이 타이어 덕을 조금 보는 것 같은데 65km 정도에서 슬라롬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브레이크를 살짝 밟습니다. 이 자동차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영역치가 훨씬 더 높은데 이 스스로를 못 믿는 시속 70 브레이크를 밟아주긴 하네요. 패밀리 SUV들은 TCS를 완전히 꺼도 이렇게 지금처럼 개입을 계속 합니다.
볼보 XC90은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자동차고 플랫폼도 이게 상당히 옛날 건데 이상하게 슬라롬을 잘합니다. 기본기가 생각보다 조금 뛰어난 것 같고, 자, 볼보는 조금 욕심을 내서 시속 70km 정도로 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가쁘네 가쁘네. 속도를 점진적으로 슬라롬을 하면서 높여볼게요. 70 유지를 하면서도 궤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자, 시속 75km 정도에서 이제 한계를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요. 볼보가 뭐 안전하지만 재미없는 차라는 그런 오명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일단 변속기가 너무 재미가 없고, 이 조향성에 있어서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메르세데스 벤츠 GLE 모델 같은 경우도 슬라롬에서 한계 속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 자동차의 개입도 크지 않았고, 일단 속도를 높여도 꽤나 안정적으로 슬라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건 뭐 이런 슬라롬이나 짐카나 서킷 이런 부분에서는 꽤나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이 움직임이 부드러운 건 아니거든요. 움직임이 부드러운 건 아닌데 조향 능력은 좋습니다. 자, 시속 70km를 넘겨서도 그래도 자세를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요. 지금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크게 개입을 하지도 않거든요. 차체 자세 시스템이 크게 개입을 하지도 않은 상황. 약간 언더스티어가 발생할 뿐이지 어쨌든 빠른 속도로 통과가 됩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고 결과도 나왔지만 사실 그것만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가격도 언급해 드리지 않았고 뭐 실내 디자인이나 편의 장비, 안전 장비 이런 것들도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1억 원대 수입 SUV를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이 테스트가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런 대형 SUV들, 1억 원대를 호가하는 SUV들이 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더 다양한 테스트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영상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